또 샤를세어님께서 또 네. KF21 네. 출고식에 다녀오셨습니다. 네, 출고식 여러분들 덕분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좀 출고식 가면서 저 나름대로 좀 목표하는 바가 있었어요. 물론 그 실제로 전투기가 출고되는 걸 보는 것도 중요했지만 전 무엇보다도 거기에 계신 저 관계자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더 좀 디테일한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지난번 방송한 것을 나름 한번 교차 검증도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었고요. 다행스럽게 거기서 몇몇 분들을 만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KF21에 대해서 좀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네. KF21은 외형상 5세대 전투기에 매우 가깝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었죠. 네, 그러면 이 내부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내부적인 평가를 듣고 조금 놀랐는데요. 일단은 어떻게 평가를 하냐? KF21은 4.5가 아니라 4.75세대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느 정도 레이더 크로스 섹션에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사업단 내부에서는 이 외부의 스텔스라는 얘기를 크게 꺼린대요. 왜냐하면 미국 등의 항공 선진국들을 자극하기 싫다. 왜 자극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내부 무장창 같은 경우도 지금 비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연료나 탄약 같은 거를 지금 더 채울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앞으로 이게 블록 2, 그다음에 그 다음 세대로 가면서 충분히 진정한 스텔스기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마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거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제가 그 KFX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면서 같은 4.5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F-35 같은 5세대 전투기하고 많이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셨던 분들도 계신데 사실 외신에서는 KF-21을 4.5세대보다는 5세대 전투기로 취급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왔던 관계자들도 그런 얘기를 조금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스텔스성을 중심으로 F-35하고 비교를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지난 방송에서 제가 제기했던 그 여러 가지 이슈들 그걸 한번 교차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KF-21은 그래도 저피탐성에 대단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래도 몇몇 돌출된 센서 때문에 레이더 크로스 섹션이 조금 5세대보다는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제가 이게 행사 끝나고 나서 가서 이게 사진 찍는 그런 타임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다 나도 그랬어 사실. 비행기 뒤에 놓고 막 이렇게 셀카 찍고 그랬는데 저는 일단 셀카 한번 일단 받고 그 다음에 각 디테일부 몇 군데를 좀 사진 찍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그걸 찍어봤는데요. 일단은 요겁니다. 그 외부에 돌출된 센서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뭐였냐면 이제 IRST라는 거예요. 여기 사진 한번 보시죠. KF-21의 IRST. 칵핏 앞부분에 제가 빨간색 그 동그라미로 해놨는데 칵핏 앞부분에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IRST라는 것은 이제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의 전투기는 이제 엔진 노즐, 엔진 배열, 배기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쉽게 추적할 수 있는 장비인데, 요 장비를 좀 그래도 좀 돌출되지 않게 하는 기술이 아직은 조금 부족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IRST가 외부로, 그러니까 특히 기수 앞에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형태가 4.5세대 전투기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5세대 전투기는 이 IRST 대신에 EOTS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EOTS라는 건 전자광학 추적기라고 하는 건데 이건 그냥 단순 전자광학 추적기가 아니라 이게 이 EOTS에는 이제 플레어라고 전방 감시 적외선 시스템이 있어요. 요게 IRST하고 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플레어하고 IRST가 결합된 게 EOTS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보통 IRST보다는 더욱 정교하게 성능을 통합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 F-35는 이 EOTS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F-35는 이 EOTS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한번 보시죠.
밑에 있네요. 네, 밑에 있어요. 그리고 이 EOTS를 싸고 있는 이 형태도 원래 이게 유리예요. 유리. 쉽게 말해서 유리예요. 칵핏 같은 유리인데 여기도 스텔스 처리를 했고 형상도 스텔스 처리를 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레이더 크로스 섹션은 상당히 유리하고요. 놀랍게도 J20 중국제 스텔스기라고 하는 J20도 EOTS가 아주 유사한 형태로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다면 이제 러시아제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 57은 어떤 형태냐? 수호이 57의 IRST 한번 보시죠. 우리 KF-21하고 똑같이 기수 앞부분에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수호이 57이 진정한 5세대 전투기로 좀 취급 못 받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보통 4.5세대 전투기들은 어떻게 IRST를 탑재하고 있나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건 이제 유로파이터 사진인데 유로파이터도 저희 KF-21하고 비슷하게 기수 부분에 IRST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력 전투기 있죠? F-15K 같은 경우에는 날개 밑에 파일런에 제가 빨간색 화살표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IRST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RST를 탑재해서 이것이 돌출돼서 레이더 크로스 섹션에 영향을 주지만 그나마도 좀 저피탐성을 상당히 염두에 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각종 센서들도 한번 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F-35 같은 경우에는 컨퍼멀 센서라고 해서 이제 완전히 그 매립형 센서로 했는데 이제 제가 이 KF-21의 각종 돌출된 센서들을 한번 봤습니다. 뭐 좀 몇 군데에서 돌출된 센서가 있어서 이런 것도 레이더 크로스 섹션에 조금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아주 잘 해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음매 얘기 한번 했었죠. 이음매 얘기 했었는데 KF-21의 이음매를 한번 봤어요. 요거 사진 한번 보시면 제가 네모난 이렇게 빨간색 해놨는데 일단 이음매 쪽에 리벳도 보이죠. 리벳도 보이는데 이 리벳이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요. 크로스 섹션, 레이더 크로스 섹션에. 그런데 보시면 F-35의 이음매 한번 보십시오. 이 F-35의 이음매는 리벳 위에 이음매 그 시트를 덮었어요. 잘 보시면. 여기 좀 확대해서 보시면 이 이음매 이제 스텔스 시트 처리를 했는데 그게 리벳을 덮어요. 얘네가 다. 그러니까 아주 레이더 크로스 섹션이 대단히 유리하죠. 다시 말해서 스텔스성이란 것은 대단히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지금 출고 시기니까 이렇게 했지 실전에 배치될 무렵에는 우리도 이 이음매에 대한 스텔스 처리를 충분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KF-21은 네. 미래의 5세대 전투기를 향한 네. 목적이 분명한 거네요. 당연하죠. 거기를 갈 수 있는 이제 징검다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관계자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존 4.5세대 전투기보다는 확실히 저피탐성이 있다. 그래서 개발과 테스트가 순조로워서 블록 1이 런칭이 되면 적어도 저피탐성에 있어서만큼은 기존 4.5세대 전투기보다 훨씬 앞설 것이고 F-35하고 F-22를 제외하면 정말 해볼 만하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A사 레이더의 이 소프트웨어의 문제는 없습니까? 네, 소프트웨어 문제. 이 소프트웨어는 제가 좀 럭키였던 게 소프트웨어 문제를 관계자분한테 여쭤봤었고 그다음에 런칭할 때 그 출고식 할 때 뭐가 있었냐면 이제 그 개발자들을 소개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제가 일부러 그 개발자들이 이렇게 소개되어서 나와줄 때 어떤 분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셨나 이렇게 유심해 봤거든요. 근데 소프트웨어 개발하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출고식이 끝나고 기념 촬영을 할 때 제가 무작정 가서 들이댔습니다. 원래 대단히 결례인데 제가 무작정 가서 여쭤봤어요. 뭐라고 여쭤봤냐면 이 소프트웨어가 참 우리가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결례를 쓰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약간 이러시더라고요. 사실 그분하고 사진도 찍었는데 그분께서 이제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기 때문에 대답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은 현재 수준도 선진국에 비해서 결코 낮지 않다고 자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믿고 있고요.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A사 설명드릴 때 하드웨어가 참 좋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예요. 하드웨어가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쪽에서도 러브콜이 한번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상당한 강국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자기가 좀 비싼 돈 들여서 이제 하드웨어 만들기가 좀 귀찮은 면도 있고 돈도 많이 든 측면이 있었는데
요거 보고선 요거 우리가 개발한 A사 레이더 그 하드웨어 보고선 같이 좀 하자 이런 러브콜을 했다고 하고요. 사실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군사용 소프트웨어는 어느 나라건 최고 군사 기밀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기술 이전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A사 레이더나 이 KF-21이나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성과를 낸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또 제가 이런 질문도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소프트웨어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좀 예산도 좀 충분히 지원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여쭤봤는데 의외로 이 소프트웨어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분야에만 약 한 2조 이상이 투자 계획이 있다. 이런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가 IT 강국이잖아요. 나름 IT 강국이잖아요. 그다음에 근데 이미 이 IT 강국이란 건 소프트웨어도 어느 정도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블록 1이 나올 시점에서는 분명히 소프트웨어 수준도 대단히 성장해 있을 거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이건 절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번에 직접 가서 또 많이 알아보셨는데 네네. 실제로 보시니까 엔진은 어떻습니까? 엔진 우리가 항상 큰 문제였죠. 우리가 진정한 국산화를 하기 위해서는 엔진이다. 제가 안 그래도 이걸 물어봤습니다. 진정한 우리 전투기가 되기 위해서는 엔진을 국산화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사실 대단한 우문이에요. 우문인데 관계자께서 아주 현답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사업단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양산 단계에 들어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엔진의 국산화율이 올라가서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우문을 드렸습니다. 근데도 이제 엔진이란 게 라이센스 생산이니까 순수 국산 개발 엔진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순수 국산 엔진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우문을 또 드렸어요. 야, 여기서 정말 현답을 주셨습니다. 관계자께서 100% 순수 국산 엔진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왜 그러냐? 이런 측면이 있대요. 우리가 엔진을 못 만든 것보다는 안 만드는 측면이 있대요. 왜냐? 이 항공 분야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한 레드오션이에요. 그렇다면 이 완전한 레드오션에서 우리가 만든 엔진을 과연 누가 사줄 것이냐는 문제가 있대요. 왜 우리 공군용만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바로 규모의 경제인데 우리는 엔진을 국가가 만들어요? 아니잖아요. 기업이 만들어져요. 기업이 만들어야 돼요, 이 엔진이란 거예요.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들면 뭐예요?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시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팔아야지. 예, 시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KF-21이 500대까지 뽑힌다면은 엔진 국산화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성공해도 그만, 실패도 그만이 아니잖아요. 이게 만약에 기업이 나서서 했는데 이게 실패하면 그 기업이 휘청거릴 정도니까 기업도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핵미사일이나 원자력 잠수함, 항공모함, 전략폭격기 이런 등등의 그 전략 무기가 아닌 이상 현대 개발되는 무기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니까? 시장이 있어야 됩니다. 당장 여러분, 세계 최강의 전투기라고 불리는 F-22도 미국이 왜 200대도 못 만들었을까요? 이거 전략 무기로 분류돼서 판매가 안 되니까 더 이상 못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국산화율을 높이는 방법, 그러니까 최대 한 65% 정도까지 엔진의 국산화율을 높여서 이 라이센스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네, KF-21의 엔진은 네, 전략 물자로 분류된 겁니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전략 물자로 분류가 안 됐어요. 이게 전략 물자로 분류가 안 돼서 수출 통제로부터 다소 자유로워요. 아주 좋은 질문하셨는데. 굉장히 이점이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국산화율을 높이는 엔진으로, 이 라이센스 엔진으로 아주 야무지게 나간다면 우리가 개발하는 것 정도의 어떤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반면 교사회가 일본이죠. 왜냐? 일본은 법률상 무슨 법이 있냐면
자기네가 이 자위대가 쓰는 무기는 무조건 일본 내에서 생산해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얘네가 뭐예요? 평화헌법 때문에 무기를 못 팔아먹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이라도 대단히 비싸요. 쉽게 말해서 뭐 미국 총포상에 가면 한 30만 원, 3, 40만 원 정도에 살 수 있는 그런 9mm 자동 기관총을 얘네는 300만 원에 생산합니다. 예. 성능도 별반 낮지도 않아. 똑같은 건데 왜냐하면 자기네가 쓰는 것만 자체 생산해야 되니까 너무 인건비도 높고 코스트가 높아버린 거예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아무래도 기체는 그렇다 쳐도 네. 이 KF-21에 달하는 이 미사일, 예, 공대공 미사일. 예, 공대공 미사일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네네네. 예. 저번에 뭐 유럽산이랑 등등을 네네네. 쓸 수밖에 없었고 뭐 네. 이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네네. 이번에는 또 어떤 정보를 얻어오셨습니까? 일단 지난번하고 거의 뭐 동일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일단 미국산 미사일 판매 문제는 조만간 해결이 될 거라고 해요. 얘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얘네는 실물이 안 나오면 이거 판매를 안 한대요. 근데 실물이 나왔기 때문에 실물이 나오면 이 미사일 파는 회사가 있어요. 레이시온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회사.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할 거고 아마 최신형 AIM 120D도 별 어려움 없이 바가지 쓰지 않고 우리가 쓸 수 있다 이런 예, 예, 얘기했고 그래도 제가 한번 질문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개발한 공대공 미사일을 써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관계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기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업체들이 그걸 개발하고 있고 대단히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그래서 블록 1이 배치되는 시점에서는 국산 공대공 무장이 탑재될 것이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 설사 블록 1에서 무장 통합이 안 된다 하더라도 블록 2 런칭 시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KF-21의 무장 면에서만큼은 국산화가 착착착 진행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네. 관계자께서 직접 네. 그 블록 2 런칭 시점까지 충분히 오늘 가능하다고 있는 건 하셨으니까. 제가 그동안 조사하거나 제 뇌피셜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예. 제가 다른 사람 사진 찍을 때 저는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제발 좀 막 이랬어요. 아 역시 자를 TV예요. 역시 군사 전문 기자답습니다. 제가 옛날 버릇이 나와가지고 아유, 너 놀아줘 막 그러면서 나중에 저기 뭐야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다. 아 뭔데? 나중에 그 관계자분들하고 예. 서울에서 만나서 소주 한잔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또 저한테 그럼 또 캐내시려고? 그렇다고 제가 뭐라고 다 알려주시겠어요? 아시는 거에 한 100분의 정도 주시겠죠. 네, 그래 주시겠죠. 예, 좋습니다. 네. 그럼 계속 지금 또 문제가 전부터 불거지는 것들이 인도네시아 문제 인도네시아 때문에 문제. 여기 말이 너무 예. 많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샤를TV에서 오래간만에 새로운 티셔츠가 런칭이 되었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에어본 B.O.B. 밴더 브라더스. 이 모자도 같이 한 세트로 나왔습니다. B.O.B라고 되어 있고요. 요 모양이 실제 미 공군에서 쓰는 문양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요거 세트로 이렇게 나왔는데 어떠십니까? 이거 예전에 저희가 많이 발전했고 제가 요거 새로 런칭되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거 뭐 어디 뭐 동남아에서 떼오는 그런 옷 아닙니다. 이거 국산 맞죠, 이거? 아, 그렇습니다. 예, 국내에서 생산된 티셔츠예요. 어디 뭐 저기 이제 뭐 댓글에 뭐 어디서 이상한 데서 띄웠다고 그런 말인데 아니에요. 국내에서 생산한, 국내에서 나온 옷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퀄리티 괜찮습니다. 이게 또 하나 여름에 맞는 이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서 통풍도 잘 되고 아주 여러분들 쾌적하게 착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옆모습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옆모습. 이거 아메리칸 스타일 모자인데요? 예, 요게 미국 무슨 뭐 공군 교관들 모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요런 스타일을 좋아해요. 좀 앞에 네모난 거. 제가 미국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미국 가면은 뭐 하나 모자 써야 될 걸 사야겠다 했는데 요거 쓰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에어건. 예. 101 차단. 예. 저희가 1년 전 이맘때쯤에 저희가 레드피그, 이제는 추억이 되는데 레드피그에서 저희가 밴더 브라더스 한번 리뷰를 했었지 않습니까? 아주 화끈하게. 그거 1주년 기념입니다. 이게 그래서 밴더 브라더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엔 우리가 만든 저기 뭐야
티셔츠 중에서 제일 잘 나온 것 같아요. 모자도 제일 잘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